눈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눈 표면을 덮어서 이 빛을 모아주는 그 기능에서 20%를 눈물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으면 잘 안 보여요. 안구 건조증과 관련돼서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마이봄선염에 대한 건데요. 마이봄선이라는 곳에 생기는 염증이고요. 마이봄선은 어디 있냐면 우리 눈꺼풀 속눈썹 뿌리 근처에 위아래 20-30개 정도 있는 특수한 분비선입니다. 뭘 만드는 곳이냐면 약간의 기름, 그 다음에 약간의 점액 이런 것들을 만들죠. 슬플 때 줄줄 나는 눈물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 맹물에 가깝고요. 근데 그 맹물만 계속 있으면 깜빡하면 다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눈 표면을 골고루 이렇게 덮어주는, 그리고 증발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기름막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물이 이렇게 있을 때 기름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 위에 기름막이 얇게 퍼지면서 반짝반짝 하잖아요. 일종의 맹물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코팅해주는 그런 기름 성분, 그게 필요하고 그걸 만드는 곳이 마이봄선입니다. 이거 환자 사진인데요. 그럼 여기 이제 속눈썹이 있잖아요. 그럼 속눈썹의 아래쪽으로, 이게 잘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요런 구멍들이 마이봄선이에요. 아래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잘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분 굉장히 깨끗하고 염증이 별로 없는 이런 마이봄선인데요. 이 마이봄선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안에 들어있는 지방, 뭐 이런 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굳어지면서 분비물들이 잘 막 생기게 되고 눈물 성분이 나빠지겠죠. 눈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눈 표면을 덮어서 이 빛을 모아주는 그 기능에서 20%를 눈물이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이 없으면 잘 안 보여요. 번져 보입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굉장히 쓰리고 따갑고 잘 안 보이고 난시가 또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눈꺼풀은 쉬지 않고 눈 표면을 눌러대는데 여기에 윤활제가 없다면 그대로 긁히겠죠. 그러면서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꾹꾹 눌리게 되니까 눈꺼풀에 의해서 눈동자 모양이 동그랗지가 않고 약간 계란형으로 변하면서 난시가 생겨요. 난시가 생기면 하나가 더 있는 것처럼 어른어른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찡그리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난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이봄선염을 잘 관리해서 건조증을 잘 해결하는 게 시력 품질을 좋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렬의 순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이봄선염이 요즘 왜 이슈가 됐냐면요, 여러분들 아이라인 문신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그리고 속눈썹 연장술 많이 하시죠.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아이라인 문신,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안 한 거라 뭐 깨끗해서 상관없는데 되게 문신하게 되면 이 속눈썹 뿌리 있는 데를 시커멓게 색소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반드시 이 라인까지만 색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심하게 하다 보면 이 밑에까지 다 시커멓게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봄선들을 뭔가로 만지게 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 몸에 어디에든 세균이 삽니다. 근데 그 세균들이 우리 몸을 공격하지는 않아요. 유산균처럼 우리가 장 속에 왕창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세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걸 정상세균총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쁜 병원균,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균이 못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눈꺼풀에는 원래 정상세균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몸에 전혀 문제없는.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건드리면서 조직을 망가뜨리면 상처도 생기고 분비물도 잘 막 나오고 세균이 증식하기에 좋은 지방 같은 것들이 쌓이고 그러면 우리 몸에 있던 이 정상세균들이 배신합니다. 엉뚱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마이봄선염. 쉽게 생각하면 그냥 눈꺼풀 염증, 그게 생기게 되죠. 정상세균이 우리 몸을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면역이 떨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노화에서 제일 힘든 거는 면역이 떨어지는 겁니다. 안 걸리던 병에 걸리게 되고 멀쩡한 균에 대해서도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루면
끝났을, 뭐 속눈썹 하나 뽑고 바로 없어졌을 다래끼가 2주가 되도록 안 없어지고 콩알처럼 자라고 병원 가서 째야 되고 그래도 안 없어지고 주사 맞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마이봄선염도 여기 안에 생기는 염증이지만 이게 겉에 있는 구멍이 작은 거지 속으로는 굉장히 긴 관이 있거든요. 그쪽까지 염증 물질들이 차게 되면 굳어질 수도 있고 고름으로 바뀔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진짜 뭐 밤탱이가 됩니다. 이렇게 붓기도 하고 약을 안 먹고도 어렸을 때는 뭐 잠자고 피곤한 거 없어지면은 면역이 좋아지니까 이겨낼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또 특수한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봄선염이나 이어지는 콩다래끼 같은 게 생겼을 때 방치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과를 좀 가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오시면 무슨 검사를 하냐면 일단 이런 거 다 찍어보고 저희가 눈물을 염색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눈물층이 고여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오른쪽 눈은 비교적 균일하게 눈물이 묻는 것 같은데 왼쪽은 뭔가 묻는 양상이 지저분합니다. 허연 점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상처예요. 아, 이거 좀 이상하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죠. 눈물의 분포를 아예 분석하는 장비들로 이제 찍어보게 되면 눈물이 어디는 농도가 높고 낮고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에 대해서 분석하고 치료를 들어가야겠죠. 일단 안약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사지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눈 주변에 저런 염증을 고쳐주기 위한 레이저 치료도 있어요. 눈꺼풀 주변의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어떤 염증을 줄이고 또 눈물 분비를 증가시키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눈물 분비 상태에 대한 검사들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이제 혈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포도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복해서 이 눈꺼풀 염증 상태나 이런 걸 이제 사진으로 계속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봄선염의 어떤 증상, 눈이 건조해지는 거니까 시고 뭐 막이 낀 것 같고 아프기도 하고 또 난시 현상으로 번져 보이고 뭐 다래끼가 자꾸 반복된다든지 뭐 이러면 그런 막 민간요법으로 뭐 새끼손톱에다 실묻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생각보다 중한 염증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속눈썹 연장술이나 뭐 아이라인 문신 같은 거 하셨고 그러면 아 이거 감염됐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안과 가셔서 항생제 처방받고 안약도 좀 쓰고 또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나으면 IPL 치료나 여러 가지 눈물 관련된 치료받고 자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과의사 김무현이었습니다. 인터넷 보면요 연봉으로 직접 이렇게 짜낸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 사진을 하나 찍기 위해서도 이렇게 면봉을 대고 하는 것도 이것도 생각보다 무서운 거거든요. 그 속눈썹 안쪽을 그냥 이렇게 화장용 면봉으로 이렇게 닦는다고 닦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일정한 정도의 이제 압력을 가지고 정말 짜야 되는 겁니다. 분비물. 잘못하다가 이 각막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상처가 심하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집에서 대충 셀프로 하시면 안 되는 치료예요. 눈 주변에 손대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조심해 주시고 안과 가셔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